3, 2, 1. Liftoff of the Falcon 9. 요즘 테슬라가 가장 핫해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되는 입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또한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해볼까 합니다. 처음 테슬라 주식을 500불에 샀었고 추가로 700불과 900불대에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알아봤던 정보들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수나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테슬라 매수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나 보유하신 분들에게 최소한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테슬라를 매수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최근입니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고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에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PER도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고 적자 기업에 가깝다고 보는 시기에는 테슬라라는 차량에 대한 평가도 많이 엇갈리던 때였습니다. 단차나 내 외부 마감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좋지 못한 후기들도 접하게 되었고 이거 더 이상 추가 매수하기는 힘들겠다 라는 판단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도 알아보고 테슬라의 목적과 스페이스 X, 스타링크, 하이퍼루프, 솔라시티 등을 보며 머스크라는 사람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망할 수 있는 경우는 삼성의 갤럭시가 배터리가 폭발했듯이 테슬라의 배터리 팩이 펑펑 터져서 큰 이슈가 되거나 오토파일럿의 문제로 사람이 곳곳에서 큰 사고로 연달아 사망한다면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세계적 자율주행 리더로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페이스 X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으로 책벌레에 게임도 좋아하는 아이였고 캐나다를 거쳐 실리콘밸리로 넘어오면서 집2와 엑스닷컴 등을 성공시켰고 그 후에 합병 과정 후 페이팔이라는 회사로 키우고 떠났었죠. 원대한 목표인 화성 이주를 위해 스페이스 X로 성장해 나갔고 2001년 소형 온실을 화성에 설치해서 식물을 기르는 마스 오아시스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로켓을 러시아에서 구입하려 했으나 가격에 깜짝 놀라고 단가를 알아보니 판매가의 고작 3%만이 원가임을 알게 되고 러시아에서 구입하는 대신에 본인이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재사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2011년에 선언했습니다. 제작에 성공하였지만 2015-16년도에 잇따른 폭발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4월에 처음으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의 성공인 해상 바지선 수직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쪽에서는 조작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16년 9월 행성 간 이동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5월 31일 4시 22분에 민간 최초로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발사에 성공, 우주 정거장에 캡슐을 도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생방송으로 확인했습니다. 발사의 성공 때문인지 그날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타링크입니다. 스카이링크, 스카이넷, 스타링크 자꾸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현재까지 총 538개의 스타링크 통신위성이 발사되었고 앞으로 낮은 궤도에 12,000개의 위성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무려 42,000개까지 더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고품질의 연결성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2020년 북미 쪽에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영역을 넓히겠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역폭의 한계로 인해 속도의 딜레이나 전송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스타링크가 계획대로 모두 발사돼서 기대했던 성능을 발휘하고 상용화까지 완료된다면 머스크에게는 또 하나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으로는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는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일부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튜브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고 이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나 열차를 고속으로 이동시키는 유형을 말합니다. 최대 시속 1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받아 몇몇 회사들이 상용화에 대한 개발을 이어왔고 지금은 버진 기업의 머스크와 DP월드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머스크가 전기차를 팔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더 빠른 운송수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위키를 찾아보니 화성 이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키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머스크에 따르면 하이퍼루프는 화성의 대기가 해수면에서 지구의 밀도가 약 1%이기 때문에 어떤 튜브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화성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한다. 하이퍼루프 개념이 지구상에서 작동하려면 저압 튜브가 공기 저항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화성에 건설될 경우 낮은 공기 저항으로 하이퍼루프는 튜브가 없고 트랙만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술을 화성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 머릿속은 화성 이주로 가득 찼나 봅니다. 머스크가 전기차나 솔라시티를 개발하는 것도 화성 이주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머스크가 존경스럽습니다. 테슬라가 인수한 솔라시티는 테슬라 홈페이지 한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거용 백업 배터리를 서비스하고 있고 지금은 효율이 비교적 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전기차나 슈퍼차저에도 이 솔라시티의 기능이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테슬라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수입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와 리스, 관련된 서비스, 에너지 생성 및 저장 등이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눈팅한 결과로는 내부를 비치는 각도의 카메라도 내장되어 있고 배터리의 용량이나 모터의 숫자들도 고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따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중고차 거래 시에 소프트웨어 가격은 값을 매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차주가 개별 튜닝한 부품값을 매기지 않고 거래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테슬라의 전략이 기존 내연기관차 브랜드들과 다르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작에 많은 비율이 들어가는 배터리와 공정 비용들, 자재들을 저렴하게 만들고 차체는 강성 재질로 함으로써 안전 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후 핸드폰에서 게임이나 어플, 데이터 요금을 결제하듯이 커다란 애플의 아이폰 같은 개념으로 앞으로의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설치할 어플리케이션이 있을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사람들이 차 안에서 운전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지금의 스마트폰보다 더 넓은 큰 패널이 테슬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 대신 차량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각종 결제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이왕이면 엔비디아 GPU도 많이 탑재하고 페이스북에서 증강현실을 구현해서 차량 내부에 전부 다 설치하고 그때 설치하는 디스플레이들은 삼성에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알아본 정보들 중에 굵직하다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는 부분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기가팩토리가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테라팩토리도 가동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수요 증가와 걸맞는 차량 공급이 있을 텐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문제가 남습니다.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탑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배터리의 생산은 테슬라가 하고 있긴 하지만 소재인 리튬이 문제였습니다. 테라팩토리가 가동되면 매년 80만 톤의 리튬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 생산량이 연간 30만 톤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투자를 위해 정보를 모으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리튬이나 그 외 사용되는 소재들이 대부분 중국 쪽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일부 있지만 제가 눈여겨본 기업은 CATL이라는 중국 배터리 기업입니다. 보나마나 중국 정부 쪽으로부터 대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 게 뻔하고요. CATL 주식은 매수도 불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배터리의 소재인 리튬을 독점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 쓰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지난번처럼 소재 관련 국가적 분쟁에 을의 입장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웠습니다.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진 테슬라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 반가운 기사를 접하면서 저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더 이상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광물 부족을 염두에 두고 광산 사업에 발을 들인다는 기사였습니다. 테슬라가 광산들을 매수할 수도 있고 초기에야 자본이 많이 들겠지만 훗날을 보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가 확실히 광산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매수하는 광산마다 리튬 말고도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어디 해적이 숨겨놓은 보물들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2014년도에 미국 슈퍼차저 보급 현황입니다. 그때 당시는 너무 적은 인프라가 전기차 보급률에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테슬라가 망하기에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1441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으며 호텔, 레스토랑, 건물 등에 12,888개의 슈퍼차저와 수천 개의 충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더 생겨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충전소, 인프라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공매도 추이입니다. 기존에 테슬라에 대한 숏 포지션을 유지하던 투자자들이 대거 쓴맛을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아주 많아졌나 봅니다. 어제 지수도 많이 하락하고 테슬라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후에 마이너스 3%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장기적 투자 목적으로 판단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설사 고점에 매수하셨다고 한들 낙담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머스크가 버펫 할아버지급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자금 관리를 잘 해서 천재 사업가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세계적 패권을 가진 기존의 에너지 기업들과 내연기관차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순수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결론적으로 지구의 전기차 운행 숫자를 증가시킨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위에 말씀드린 상황들이 테슬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망해야 한다고 했다면 그동안 제가 설명드린 시점마다 그런 위기 순간마다 테슬라가 망해야 될 순간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스페이스X가 연속적으로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차량의 완성도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머스크 리스크를 보여주던 때에도, 그동안 적자를 이어갔던 때에도, 테슬라 주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질 때에도, 스타링크 위성이 500개 이상 발사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슈퍼차저 보급률이 높아지기 이전에, 기가팩토리가 완성되기 이전에 망하려거든 얼마든지 망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이 엔비디아와 함께 손을 잡고 자율주행에 대한 추격을 해온다고 해서, 웨이모가 개발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이유로 지금 테슬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전기차를 목격했습니다. 토요타 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과거에도 지금도 많은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테슬라의 이미지와 브랜드, 앨런 머스크가 있고 거기에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흥하리라고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